네, 안녕하세요. 킹즈 갬빗 체스 해설 영상을 맡은 김태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K리그 지난번 11월 4일에 했던 경기, 오전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제가 흑이었고요. 백은 남강현 선수였고, 이제 경기는 E4로 시작을 했어요. G6. 저는 이번에 모던 디펜스를 써봤어요. 스탠다드에서 이 모던 디펜스는 처음으로 써본 건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쭉 볼게요. D4, 비숍 G7. 백은 센터를 차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흑은 이제 전략이 뭐냐면 오프닝의 초반에 폰으로 센터를 장악하지는 않지만 기모를 먼저 빼서 나중에 센터를 폰을 밀어서 나중에 센터를 컨트롤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은 여기서 나이트 C3로 전개를 해요. 이제 D6, 그리고 비숍 E3, 그리고 A6.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 흑이 G6, 비숍 G7 한 다음에 D6, A6로 하는 이 오프닝을 타이거스 모던이라는 오프닝이 있어요. 이제 이 흑, 타이거 힐러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이 오프닝을 주로 썼는데, 이분이 이 오프닝에 관해서 또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단 아이디어가 뭐냐면 A6하고 B5를 해서, 이제 퀸 사이드에 더 영향력을 넓히는 것도 있고, 비숍을 B7으로 빼고, 이렇게 비숍을 둘 다 피안키토에서 전개를 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백이 A4를 합니다. 그래서 B5 치는 걸 백이 막아요. 이래서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B5를 못하니까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나이트 D7을 해요, 저는. 나중에 분석 결과로는 이 A4를 했으니까 백이 B4 지점이 약해진 걸 이용해서 나이트 C6로 전개를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전 나이트 D7을 합니다. 여기서 백은 비숍 C4로 전개를 또 해요. 전 나이트 GF6 그리고 H4. 백은 이렇게 H4를 해서 킹사이드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중에 또 H5를 통해서 킹사이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H5를 바로 해서 백이 H5 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H5가 현재로서는 큰 위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H5에 대한 백의 공격을 좀 과대평가한 점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C5로 센터 싸움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나이트 F6 말고 C5를 바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백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원래 나이트로 잡아서 하는 게 좀 더 나이트 위치도 좋아지고 이게 원래 좀 일반적으로 하는 수인데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숍이 나이트 잡고 그 다음에 비숍 테이크스 F7 체크 하면 이 퀸이 행임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C5를 바로 못하고 일단 전개를 한 건데 이제 여기서는 흑이 C5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비숍 테이크스 F7 하면 킹이 잡고 나서 이제 룩과 퀸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H4를 하고 나서 그냥 C5를 쳐도 됐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H5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본 건데 여기선 그냥 이렇게 하면 백이 그 익스체인지 희생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좀 F7 공격도 있고 좀 위험한 건 맞는데 일단 제가 익스체인지 업이니까 어느 정도 그 물질적 이득은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실전에선 H5를 했고요. 그리고 퀸 D2. 그리고 백은 이렇게 보통 이런 셋업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흑이 킹사이드 피안키토를 하면 백이 보통 비숍 E3, 퀸 D2를 하고 나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폰을 보통 F3, G4 이런 식으로 밀어서 킹사이드 폰 스톰을 하려는 의도예요. 그리고 이제 전 C6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C5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D take C5 하고서 나서 저는 그냥 나이트로 되잡을 생각이었는데 이러면 이거는 이제 비숍 테이크스 F7은 안 되지만 여기선 그냥 퀸을 교환하고 나서 이 F7 폰이 공짜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건데 여기서 백이 폰을 잡으면 나이트 테이크스 C5가 아니라 흑이 퀸 C7을 해서 이 폰에 핀을 걸어서 비숍을 그러니까 이 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 턴 뒤에 이 폰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보지 못했고 그냥 C6를 합니다. 저는 C6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B5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 타이거스 모던 디펜스에서 이 C6, A6하고 B5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 G2 그 다음에 퀸 A5 여기서는 이제 바로 B5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룩이 그 공짜로 잡혀서 그래서 퀸 A5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전 이제 B5를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폰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룩 폰이 핀 걸려 있죠. 그래서 백은 나이트 C1을 했어요. 여기서 이 나이트가 C1으로 해온 이유가 저는 나이트 B3로 와서 퀸을 쫓아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다시 퀸 C7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저는 B5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유를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B5를 안 한 이유가 나이트 B3 때문이었는데 여기선 그냥 퀸이 다시 도망을 가면 된대요. 그리고 만약 백이 이렇게 잡으면 저는 이 폰으로 못 잡죠. 근데 여기서 흑은 나이트 B6 중간수로 비숍을 때림으로써 비숍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럼 이제 나이트가 룩을 또 지켜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백은 룩을 교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굳이 이 폰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C 폰으로 잡는 건 조금 보통은 폰이 센터 쪽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센터 쪽에 더 컨트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C6는 D5 칸도 컨트롤을 하고 나중에 C5 칠 기회도 마련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A 폰으로 잡으려고 일단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의도입니다. 근데 저는 잡으면 나이트 B6 하는 이 중간수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 C1 한 다음에 그냥 퀸 C7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또 든 생각이 나이트가 원래 E2에 있는 게 더 센터를 이 D4도 방어를 해주고 있고 더 좋은 지점인데 C1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포지션과 비교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냥 퀸 C7으로 갔을 때와 비교해서 여기서는 나이트가 좀 더 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경기는 둘 다 찬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백과 백 둘 다. 그리고 백은 이제 캐슬링을 해요. C5. 전 이제 드디어 센터를 이 백의 투폰으로 컨트롤되어 있는 센터를 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 두면은 백이 되게 센터 장화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백은 C5 폰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 잡는 것보다 나이트 B3를 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C5를 한 의도는 이제 C5이 열리게 되면 퀸이 비숍을 보호되지 않은 C4 비숍을 때리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잡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나이트 B3를 하면 이렇게 잡고 나서
나이트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퀸이 비숍을 때려서. 그래서 이렇게 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캐슬링을 하고 나서 퀸이 이 G7 비숍의 영향을 받게 돼서 또 퀸이 한번 후퇴를 언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잡습니다. 나이트가 폰을 잡아요. 그러면서 E4 폰을 공격을 하죠. 나이트 두 개로. 백은 하나로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F3로 폰을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저는 비숍 E6를 해요. 왜냐면 이 C4에 있는 비숍이 되게 세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 비숍이 다른 데로 굳이 갈만한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D7은 너무 소극적인 자리고, 그래서 E6로 가서 이 비숍을 교환하면 더 저희 안 좋은 기물을 상대의 좋은 기물과 교환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상대는 후퇴를 했어요. 비숍 E2. 그런데 이제 컴퓨터상으로는 이렇게 잡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백의 이 비숍도 딱히 쓸모가 액티브한 비숍은 아니게 돼서, 여기서는 저는 룩3으로 룩을 오픈 파일에 보냅니다. 여기서 제가 캐슬링을 빨리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캐슬링을 하면 백이 이렇게 비숍 H6로 들어와서 이 비숍을 교환을 해버리면 저의 킹사이드에 어두운 색한 약점이 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교환이 돼버리면은 퀸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킹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캐슬링을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룩 C8 하고 나이트 D3. 그리고 전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C takes D2를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비숍이나 퀸으로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C takes D3가 더 백이 백한테 좋아 보이는 수예요. 왜냐면 나중에 D4를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폰을 센터 쪽으로 잡게 되면 센터 쪽에 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센터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놓쳤는데, 근데 아직은 할만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를 흑이 찾아야 됩니다. 포지셔널하게 백이 이렇게 D4까지 허용을 해버리면 흑이 약간 불리해지게 돼요. 여기서는 캐슬링을 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여기서 흑이 했어야 되는 건 D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의 이 센터에 있는 폰들을 좀 압박을 가해서 백이 D4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D4를 하면 백의 E4 폰이 보호가 안 되어 있죠. 보호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이것도 좀 흑이 엄청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트 G4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F3 폰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여기 G4 칸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A4로 갔을 때 나이트가 C6로 오고 B4로 가서 B4 칸이 약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 F폰이 사라지면서 이 G4 칸이 약해지면서 백은 이 비숍을 나이트와 절대 교환을 하고 싶지가 않겠죠. 이 비숍은 일단 비숍이 현재 나이트 열린 포지션이니까 비숍이 나이트보다 센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교환하게 되면은 이 흑의 어두운 색한 비숍을 상대할 자가 없으니까 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를 막 후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퀸이 들어가서 메이트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걸 잡아야 되네요. 이게 퀸 H2 체크메이트 위협과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별로 백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밝은색 비숍도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5를 해서 백이 센터를 완전히 장악하는 걸 흑이 막았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캐슬링을 해버렸는데, 이러면 백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일단 룩 FC1으로 제 퀸을
룩을 그래서 퀸이 이 룩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퀸 빛으로 후퇴를 합니다. 백은 센터를 차지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도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비숍 C4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숍을 일단 교환을 해버리면 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일단 백이 센터가 많은데 백이 갖고 있는 센터 그 공간의 이점을 완화시키려면 교환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백은 이 공간 이점의 영역을 공간 영역의 이점을 영역의 이점을 계속 늘리려면 교환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백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흑은 너무 기몰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서 이 룩도 지금 C8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기몰이 서로 있을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비숍 D1으로 기몰을 안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B5를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일단 백이 이 퀸사이드에서 백이 만약에 A5로 더 폰을 밀게 되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이 폰 두 개가 백의 폰 한 개한테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B5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퀸사이드는 영역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산을 했던 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일단 B3로 비숍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폰을 교환하고 룩 A5로 B5 폰을 두 번 공격을 해요. 나이트와 룩으로. 그러면 제가 비숍 D7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던 백의 수는 이 비숍 E2나 아니면 퀸 D3로 이 폰을 세 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이 폰을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폰을 보호할 방법이 없죠, 더 이상.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퀸 C7이에요.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 폰을 백이 잡아버린다면, 이 룩이 일단 룩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폰을 일단 현재는 못 잡죠. 그래서 백이 아직은 제 폰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선 백이 간단하게 B4를 함으로써 룩도 지켜주고, 그리고 한 수 뒤에 그냥 나이트 X B5를 제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룩 B8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룩과 나이트가 동시에 퀸을 때리기 때문에 퀸이 피해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룩 A5 비숍 E7하고 또 비숍 E2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생각했냐면 저는 퀸 B6를 하면 룩을 공격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룩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단순하게 그냥 B4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나이트 X B5로 만약 잡으면서 퀸이 룩을 보호를 해주면 여기선 룩을 교환하고 나서 이 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백이 폰을 못 잡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간단한 수죠. 그냥 B4로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다음 수에 B5가 따이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그거를 보고 나면 사실 흑이 별로 둘만한 수가 없어요. 흑 포지션이 꽤 안 좋아서 일단 A5로 일단 실전에선 백에 닫았는데, 이것도 백한테 굉장히 일단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백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D5를 치고, 그러면 이 비숍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 다음에 B3를 해서 비숍을 트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비숍을 피했어요. D5, 비숍 D7 일단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물이 너무 많은데 공간 적어서 기물이 서로 갈 자리가 부족해요. 이 나이트는 제가 D7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D7으로 보내서 C5로 가든지 E5로 가든지 가고 싶은데 지금 비숍이 가로막고 있고 또 제 룩은 룩들도 저는 C5에 더블링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서 백이 비숍 B3를 함으로써 제가 룩 C4 할 가능성도 막아버리고 만약에 룩 C7을 하면 비숍 B6로 또 공격을 해서 다시 뒤로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FA 룩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선 전 비숍 E8을 했어요. 경기 중에는 일단 나중에 나이트 2를 보고 나서 경기 중에는 비숍 E8이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다른 둘만한 수도 별로 없기 때문에 흑한테 좋은 수를 추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비숍 E8 일단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 아이디어는 비숍 E8 때문에 뭐냐면 이제 백은 나이트를 D4로 전개해서 다시 C6로 나이트를 박아 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룩을 한번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를 D7으로 올 공간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제 E5나 C5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룩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백이 이 C5를 다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백은 나이트 D4 그리고 일단 제가 또 계산을 했던 라인은 룩 C6를 만약에 침투를 하게 되면 이 A6를 공격을 하죠. 저는 나이트 C5를 통해서 이 룩을 때리면서 동시에 나이트로 A6를 방어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룩 B6로 퀸을 공격하면 나이트가 이 비숍을 잡는 이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나면 백이 유리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교환이 됐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것도 백이 엄청 유리하다고 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비숍 테이크스 B2 하면 제가 폰업이니까 좋다고 봤는데 여기선 비숍 H6가 있어서 그러면 이 룩이 트랩이기 때문에 제가 비숍으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비숍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 D4까지 오고 나면 제가 폰업은 맞는데 이 나이트와 룩 이 흑과 백의 기물 활동성을 비교해보면 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전에선 백이 룩 C6를 안 했고 대신에 그냥 나이트 D4로 나이트를 위치를 좋게 잡습니다. 저는 나이트 C5로 일단 이 룩이 침투할 가능성을 일단 막아요. 그 다음에 비숍 D1 이것도 아주 좋은 수였어요. 여기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거는 백이 B4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치워지면 이런 식으로 나이트가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트 위치도 너무 좋고 이제 그래서 일단 B4를 합니다. 나이트를 B4로 밀어낼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룩 C4 제 B4 폰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B3 여기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폰이 일단 잡히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잡게 되면은 저는 일단 여기선 일단 지켜져 있죠. 그래서 백이 못 잡네요. 그래서 여기서 백이 룩 B4 하고 나서 퀸 C7 다음에 여기서 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약 나이트가 이렇게 현재는 이 나이트로밖에 그래서 백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비숍 A4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여기서 백이 비숍으로 잡는다 하면 이 A5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다시 흑이 폰을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룩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비숍 A4 하고 백이 만약에 룩을 치우면 제가 비숍으로 B2를 때리거나 아니면 이 A5에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숍을 서로 교환을 하고 나면 퀸이 D1을 잡고 나서 제가 A5를 잡기 때문에 다시 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쉽게도 비숍 B6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5가 지켜져서 흑이 다시 폰을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 약간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룩 B6를 합니다. 여기선 백이 바로 안 잡고. 그리고 이게 베스트 무브예요. 여기선 여기서 제가 오래 생각을 했는데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비숍을 B5로 보내서 이 B5 비숍과 A6 폰이 서로 유지를 하면 이 룩도 B6에 갇힌 꼴이 돼서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계속 백이 유리한 건 맞아요. 여기서 비숍 B5를 바로 원래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러면 비숍 H6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퀸 G7 메이트 위협과 룩을 공격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서 이 E5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면 앙파상으로 잡고 저는 나이트로 잡으면서 동시에 퀸을 때리면서 G7도 보호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퀸 테이크스 D6 하고 나면 뭐 이렇게 퀸 교환하고 나면 제가 일단 룩 어디로 피하면 일단 폰 다운인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흑이 이기는 수가 있어요. 흑이 룩 D8을 하면 퀸을 공격하면서 그래서 뒤에 있는 비숍을 먼저 잡으면서 체크죠. 그러니까 킹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퀸을 되잡으면 흑이 피스 하나 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흑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퀸 테이크스 D6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백은 예를 들어서 퀸 D5로 그냥 현재의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 포지셔널 한 2점 가져가는 식으로 경기를 하면 계속 백이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일단 룩을 피해야 되니까 룩 교환하자고 하면 이제 비숍으로 보호해주면 여기서 흑은 계속 D6 폰과 B3 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다 엄청 위험해서 결국 백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숍 H6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킹 H7을 둬요. 백은 E5 이제 공격을 합니다. D6 폰도 더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저는 비숍 B5를 했고요. 폰 잡고 폰이 폰 잡고 퀸 F5. 여기서 저는 경기 중에 거의 졌다고 생각했어요. 퀸이 여기 들어오고 퀸 H6, 비숍 D4 들어오면 흑은 이 어두운 칸 약점이 너무 많아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퀸 E7을 했는데 일단 제 마지막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에 퀸 H6 체크하고 여기서 비숍 D4를 해서 메이트를 위협을 하면 여기서 흑은 강제로 무한 체크를 통해서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체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그냥 킹 F2로 간단히 킹이 가서 막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이 퀸 G5를 합니다. 저는 이 수를 보고 나서 아주 마음이 놓였어요. 퀸 교환을 하고 나면 흑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칸의 약점 그리고 킹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되게 덜 중요시가 되거든요. 백이 공격을 하려면 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퀸 교환을 하고 나면은 흑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F6를 두는데 이거는 사실 실수였어요. 여기서 제가 했어야 될 건 룩 E8으로 그냥 룩 활동성을 열어서 일단 룩 E1 체크로 포크 위협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이 일단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이트 A4로 룩을 때리고 룩이 폰을 잡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흑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 흑이 나이트 C3라는 엄청난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의도는 뭐냐면 일단 백이 얘를 잡으면 그냥 B2를 하고 나서 이 폰이 프로모션 하는 거를 백이 비숍 C2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룩 E2 체크하고 나서 비숍이 따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C3를 하면 백이 이 공격받는 D1 비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얘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룩 E2 체크, 킹이 도망가면 룩이 B2폰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백의 이 B3 비숍이 도망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트랩입니다. 그래서 백은 할 수 없이 이 비숍을 일단 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여기서 백이 보시면 룩 D8 하고 비숍 F6를 하죠. 그리고 룩 HA 체크메이트를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백이 카운터를 하면서 일단 백이 피스는 다운인데, 제가 이 메이트 위협을 막기 위해서 G5로 킹이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백이 현재는 폰 2개의 나이트인 상황인데, 일단 요거는 컴퓨터 상으로는 되게 복잡한데 일단 동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인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여기서 시간도 거의 증초에 의존해서 하고 있어서 이 라인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여기서 일단 저는 F6로 비숍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백은 비숍 D2로 도망을 갔고요. 저는 룩 D8으로 일단 D6 폰을 지켜줬어요. 룩이 얘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백이 다시 비숍 F4로 이 폰을 공격을 해요. 여기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왜 백이 비숍 F4로 이 폰을 바로 공격을 하지 않았나 하면은, 여기서는 그 흑이 카운터로 룩 E8으로 아까 룩 E1 체크하는 그 아이디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킹 F2로 가서 맞겠다 하면 나이트 D3 체크로 이 나이트와 비숍을 동시에 공격을 하고, 그럼 백은 이렇게 가서 막아줘야겠죠. 그럼 흑은 교환을 하고 나서 룩 E1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카운터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상대는 비숍 D2 하고 나서 이렇게 비숍 F4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나이트 A4로 이 B2 폰을 잡을 수 있는 템포가 생겨요. 그래서 룩 takes D6, 그리고 나서 저는 룩을 교환을 했고, 이제 여기서 저는 만약에 이 폰을 바로 잡으면 비숍이 B3 폰을 잡아버리니까, 일단 이 B3 폰을 먼저 지켜주기 위해서 비숍 C4를 합니다. 또 동시에 이 D5 폰도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흑이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서 나이트 takes B2 하고 나면 이 B3 폰이 패스 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폰 두 칸밖에 안 남았는데 전진을 시키는 걸 백이 막기가 엄청 힘들죠. 여기서 비숍 E7을 백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백이 했어야 되는 거는 이제 B2 폰을 지켜줘야 돼요. 비숍 A3로. 그러면 저는 이제 D5를 잡고 백은 킹 F2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백이 유리하게 돼요. 일단 제 A4 나이트가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 하나 없이 게임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이 그냥 퀸사이드로 킹을 몰아붙이면 제가 이 나이트를 지켜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유리해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실전에선 비숍 E7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킹 G7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백이 비숍 A3로 지키면 B2폰을 지키면 이것도 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유리하게 이 나이트가 트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을 백이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백이 D6, 이게 블런더였어요. 이 B2폰을 지켜주지 않은 게.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그 엔진 분석 라인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흑이 했어야 될 거는 킹 G7이 아니고, 제가 킹 G7을 한 의도는 일단 뭐냐면, 일단 제가 만약에 얘를 바로 잡아버리면 저는 이게 D6로 와서 이 폰이 프로모션 하는 게 굉장히 세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킹 G7으로 백이 비숍 F6를 못하게 이 B2 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트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컴퓨터는 일단 제가 계산했던 라인은 어디까지냐면 Knight X B2, D6, 이제 백은 이 폰을 계속 밀어서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 폰을 밀어서 프로모션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프로모션, 그리고 비숍 테이크스 F6. 일단 여기까지 제가 계산을 했는데, 물론 제가 퀸으로 이제 나이트 옮기면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킹이 약해서 퀸 HA 체크메이트 위협을 제가 막기가 힘들어요. 다른 기물로 막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아까 이 나이트 X B2 여기서 이 라인을 들어가지 않은 건데, 여기서 놀랍게도 흑이 나이트 E3 체크를 하면서 무한 체크로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킹이 두 군데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 킹 H2를 하면 나이트 F1 체크를 하고 킹이 다시 그 H 랭크로 도망을 가면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래서 무한 체크가 되는 거고, 만약에 킹이 H3로 가면 퀸 F5로 이렇게 체크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킹이 H2로 가는 건 일단 무승부고, 만약에 킹이 F2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흑이 놀랍게도 나이트 G4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비숍을 때리기 때문에 잡아야겠죠. 그러면 퀸이 F1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것도 일단 백의 킹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체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 중에 저거를 다 보지는 못했고, 저는 일단 킹 G7으로 이 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D6로 백은 이 폰을 밀려고 했는데, 이제 비숍 A3로 이 B2 폰을 지켜주는 게 최선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흑이 아주 좋은 찬스를 얻게 돼요. 일단 물론 이 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는 없죠. 일단 이 폰이 프로모션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킹이 F7 이렇게 가서 이 폰을 더 이상 못 매게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백의 이 폰은 멈췄고, 저는 나이트 X B2하고 나이트 치우고 이 폰을 프로모션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백이 비길 수 있는 수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백이 비숍 D8을 하는 거예요. 비숍 D8.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백은 이 폰을 밀어서 프로모션을 하려는 의도겠죠. 그러면 저도 만약에 이렇게 B2를 잡아서 프로모션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7.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이트가 비숍을 잡고 프로모션을 하려 하면은 백이 프로모션을 먼저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백이 먼저 체크로 성공 들어오니까 이거는 흑이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킹이 가서 막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백이 비숍 테이크스 F6로 프로모션 위협과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위협을 동시에 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흑이 져요. 만약에 비숍을 잡으면 프로모션을 해버리고, 킹이 폰을 잡으면 이제 이 나이트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스다운이라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킹 F7 하고 나서 비숍 D8을 하면 백이 이 비숍 테이크스 F6 아이디어 때문에 비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흑은 여기서 나이트 X B2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킹 E6를 통해서 백이 이제 D7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바로 잡으면 안 돼요.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이 F6 폰을 잡아버리면서 이 B2를 지켜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B2를 못 잡게 되고, 그럼 여기서 폰 다운인 상황이 돼서 제가 지게 돼요. 여기선 뭘 해야 되냐, F5를 하면 흑이 비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의도는 이 폰을 안 주겠다는 의도예요. 그냥 폰이 먹히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저는 나이트 X B2를 하는 게 또 위협이기 때문에 백은 비숍 F6를 해야 돼요. 비숍 F6로 이 B2 폰을 지켜주는 거죠.
또 프로모션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폰을 잡아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포지션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 이 포지션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폰 개수가 동등이죠. 이 F폰을 안 먹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흑이 물론 비숍 페어 대 비숍과 나이트라서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찾기가 비숍 D에선 찾기가 아주 힘들었고 결국은 상대가 F4를 해요. 저는 B2 폰을 잡았고요. 비숍 F3, 나이트 D3. 이제 나이트 치우고 이 폰을 밀면 되겠죠. F5 상대가 어느 정도 카운터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얘를 잡고 비숍 takes H5, king E6. 이제 이 폰을 킹이 이 폰을 전진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어야죠. 이제 그 다음에 비숍 D1. 이제 백이 의도했던 건 이 폰이 프로모션 할 바에 하지 못하게 비숍으로 차라리 얘를 희생해서 잡아버리겠다 이런 의도예요. 여기서 저는 나이트 B4를 했는데 나이트 B4를 할까 아니면 B2를 할까 이 둘 중에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됐던 라인은 뭐냐면 비숍 C2 그리고 나이트 B4 하면 여기서 백이 비숍 takes F5 체크를 해서 백의 이 폰이 프로모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프로모션 하고 나서 나이트 C6로 이 폰 프로모션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나이트가 바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B2는 좀 위험해 보여서 안 했고 나이트 B4를 했어요. 여기선 흑이 B2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H5. 여기서도 사실 흑이 피스업이지만 이기가 꽤 힘들어요. 일단 저는 킹 D7을 하고 비숍을 G8으로 보내서 이 폰이 프로모션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숍이 F6 폰 잡고 king takes D6. 이제 여기서 비숍 G7, 나이트 C6. 저는 이제 이 A5 폰을 잡고 그 다음에 A 폰을 또 밀어서 프로모션을 할 가능성도 생기죠. H6, 비숍 G8으로 더 이상 폰이 못 밀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숍 C3로 이 A5 폰을 지켜줘요. 여기서 제가 무슨 수를 둘지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플레이는 킹을 퀸사이드로 보내서 이 A5 폰 잡고 나서 이 A 폰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킹이 이쪽으로 와서 백의 킹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폰에 대한 또 카운터 플레이가 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는 그냥 킹 D5를 할까도 생각 중이었어요. 그냥 킹을 센터로 보내서 백의 킹이 더 이상 활발해지지 못하게. 근데 일단 실전에선 킹 C5를 합니다. 백은 자기 킹을 계속 전진을 시키고 킹 B5, 킹 E3 그리고 나이트 takes E5 킹 F4.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폰이 떨어지면 이제 G폰과 H폰이 동시에 밀게 되면 프로모션 막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무조건 비숍 H7을 해서 이 폰을 지켜줘야 돼요. 일단은 이 백이 G폰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킹 G5, 나이트 C4. 이제 요것도 나이트 C4도 유일한 수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 왜냐면 나이트가 E3로 가서 이 G2 폰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경기 진행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킹 F6 킹은 이제 G7까지 와서 이 비숍을 트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숍이 트랩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여기선 무조건 F4를 해야 돼요. 비숍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킹 G7으로 비숍을 공격하죠. 저는 비숍을 F4 했기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 피해놓고 H7 그럼 이 폰 프로모션 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돼서 비숍을 희생해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트 C4를 했던 의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나이트 E3를 하면 백이 더 이상 이 G2 폰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흑이 이깁니다. 킹 G6,
나이트 xg2. 그러면 흑은 이제 F폰과 A폰 두 개의 서로 떨어진, 양쪽으로 떨어진 패스폰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전술적인 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이트 E3 체크. 이러면 백이 이 폰을 잡으면 나이트 D5 체크, 포크로 이 비숍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폰을 프로모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선 나이트 E3 체크 다음에 상대가 기권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되게 길고 이 경기가 그 메이저 1부 오전 라운드 중에 제일 늦게 끝난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를 했는데 결국 이겨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되게 배울 점도 많은 경기였어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쭉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아이디어들을 놓친 게 매우 많았어요. 이렇게 막 B5하고 나이트 B6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데 일단 미들 게임은 되게 복잡해서 정확하게 플레이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C폰으로 잡고 난 이후부터 흑 포지션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바로 D5를 쳤어야 한다는 걸 놓친 게 제일 큰 실수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미들 게임이 굉장히 불리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한테 센터를 주고 나면 여기서 엄청 고전을 했는데 일단 최대한 받고, 그런데 일단 계속 버티니까 여기서 백이 퀸을 교환을 한 것도 엄청나게 큰 실수였어요. 퀸을 교환했기 때문에 제가 엔딩에서 큰 무리 없이 막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폰, B폰을 이용해서 카운터 플레이를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